안녕하세요. 오늘도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고 외우고 읽을 때는 언제나 기회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라. 말을 할 때 아랫배에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와서 외부로 발산되도록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단전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수들 또 연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발성 연습할 때 복부에서 호흡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아랫배에 배꼽 아래 있죠?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올려놓고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이때 이 배꼽 아래쪽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잘 움직이시나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의 가슴, 폐를 통해서 목을 지나서 입으로 발성된다. 이 아랫배에서 나오는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장 좋은 아름다운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소리를 증폭시키는 세 개의 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횡격막 아래, 여기를 복부, 복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횡격막 위, 폐에서 목까지, 코 안까지를 흉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에서 부비동과 이 머리까지를 갖다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통이 모두 다 잘 울리면 편안하게 사람에게 말이 전달이 되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데 코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복부가 막혀 있거나 가슴에 어떤 그 우라가 치밀어서 막혀 있으면 그게 말을 통해서 전달될 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주고 또 막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명상에서는 머리의 두통과 가슴의 흉통과 복부의 복통, 이 세 가지 통이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방법들을 시행하게 되죠. 꼭 복부에서 단전에서부터 소리가 나고 표현이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왜 기회에서부터 호흡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왜 말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명상에서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을 연결하죠? 몸은 만질 수 있으니까 알겠는데 마음은 만질 수 없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바로 호흡인데 이 호흡은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 하나인 폐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우리 오장육부들은 어떤가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내가 잠자는 동안이라든지 활동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알아서 위가 쪼물딱쪼물딱하고 위산으로 분해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서 위산을 분해하고 희석시켜서 알칼리로 만들고 또 그걸 중성화시켜서 소장으로 또 내려가서 쪼물딱쪼물딱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대장에서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하죠. 그리고 나서 버립니다. 또 신장은 몸의 혈액이 순환됐을 때 찌꺼기를 걸러내죠.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시키고 또 간도 피가 부족하면 간에 있는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너무 피가 많으면 간에 저장하고 모든 장부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나의 폐는 호흡을 깊이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도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몸을 조절하고 몸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하는
그런 연결고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을 우리말로 하면 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 들숨과 날숨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호흡을 날숨이라 하고 흡을 들숨이라고 합니다. 사전에서 한번 보면 호라는 것은 숨을 내쉬다, 부르다. 부르다는 뭘까요? 네, 말을 하는 거죠. 호통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거고, 슬퍼하는 것도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다, 호통치다, 슬퍼하다를 통해서 나의 감정이 외부로 끊임없이 발산되는, 표현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 전달의 어떤 방식인 거죠. 호라는 것은. 그리고 흡이라는 것은 마시다는 얘기입니다. 쭉 당겨서. 그래서 무엇을 마시는가? 처음에는 공기를 마시죠. 그리고 공기 외에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의 생기, 태양의 그런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온몸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그런 생명 에너지까지 받아들인다 해서 이걸 우주기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들숨을 통해서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날숨을 통해서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거고 나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에너지를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좋은 에너지를 전하기를 누구나 원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일단은 좋지 않은 걸 주변에 마구 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의 좋지 않은 에너지를 정화시켜서 이걸 맑은 에너지로 바꾸어서 주변으로 전하는 훈련이 바로 명상에서 하는 자기 정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숨과 들숨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면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숨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날숨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서 발현시키고 그래서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운도 호는 배출하는 거고 흡은 채우는 거고 그리고 체조나 이런 걸 할 때 이완하는 것은 날숨을 하시면 좀 더 이완이 잘 되고요. 내가 하면 몸에 약간의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긴장시키거나 이완시키는 걸 호흡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날숨은 또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완이 되고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긴장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배출하고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들숨과 날숨으로 표현되는 호흡입니다. 자신은 들숨과 날숨 중에 어떤 호흡이 잘 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고 있는 호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인간은 동물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의 몸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발현되면 건강한 거고 이 기능이 잘 발현되지 않으면 건강치 못한 질병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호흡이 몇 번 정도 되는가? 인간은 성인 평균 18번에서 22번 정도의 분당 호흡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걸 평균으로 잡으면 대략 1분에 20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20번이면 3초로 나눌 수 있죠. 3초 중에서 1.5초는 들이쉬고 1.5초는 내쉬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하는 거죠. 이게 보통인데 운동을 하거나 하면 빨라지죠. 그래서 하루에 2만에서 2만 5천 번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으로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나의 폐가 가지고 있는 용량은 6,000ml로서 대략 500cc 맥주 있죠? 이거 12개 정도, 12캔 정도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회 호흡량은 500ml입니다. 500ml이기 때문에 맥주 한 캔 정도의 양이
나의 호흡을 통해서 한 번에 나갔다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거죠. 즉 10분의 1 정도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공기가 치환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폐의 역할은 그 서양학적으로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 폐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해서 무엇까지 얘기하냐 하면 이 기운을 흡수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십이경락이라고 해서 내 몸 안에 오장육부와 연결된 12개의 경락이 있는데, 이 경락의 1번을 갖다 폐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위에서 밥 먹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폐로 가서 폐에서 손가락을 통해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온몸을 순환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몸의 기능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폐가 담당하는 역할은 기라고 합니다. 기운할 때 기 있죠? 이 기로서 이 기운의 작용, 기의 작용은 나의 몸 형체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 폐의 기능이 좋으면 빛이 난다고 합니다. 이 폐를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기 중 몇 프로가 산소라고 배우셨죠? 네, 기억나시죠? 대략 20에서 21%죠. 공해로 인해서 이 산소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산소 농도가 높은 곳은 숲속과 바닷가라고 하죠. 바닷가에 가면 상쾌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우나 가면 멍한 이유가 바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뇌의 기능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뇌가 산소를 많이 쓰는데 몸을 유지해야 되는데 필요한 산소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먼저 뇌를 잠재워서 산소 소비를 줄이는 거죠. 공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산소 결핍일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 환기가 안 된다면, 그리고 사람이 많다면 그곳은 산소 부족에 의해서 멍한 상태, 또 심하면 혼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 전 단계에서는 황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 부족에 의한 어떤 그 이상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일수록 더욱더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자신의 뇌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그 학습 능력이나 업무 능력을 높인다기보다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자주자주 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곳이 산소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꼭 점검하시면서, 미세먼지 피하는 것도 좋지만 미세먼지 피하다가 산소 결핍에 의해서 먼저 생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환기 꼭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상에서도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호흡을 하면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잘 되는 것처럼 잘못하고 착각하는 수도 있고요. 또한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명상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현상도 나타나죠. 이게 산소 부족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자신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명상에서 호흡하면 아랫배로 하는 단전호흡 또는 복식호흡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호흡을 하기 전에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자신이 입으로 하는 구강호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호흡은 코를 기본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계속 입으로 하다 보면 목에 갑상선이 붓거나 염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산소 결핍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강호흡을 할 때와 코로 하는 호흡을 비교해 보면 대략 20% 정도의 그 산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20%면 굉장한 거죠. 이 산소가 내 몸에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뇌가 활동할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멍하게 되죠. 구강호흡을 점점점 오래 하게 되면 얼굴이 붓고요. 그리고 멍하면서 눈에 힘이 없고 입이 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입안이 자주 마르고 입안만 마르는 게 아니라 목이 따끔따끔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많이 나타납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비만이 되거나 또 몸이 마르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한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뇌에 있는 어떤 열들이 발산되지 않아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코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입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상 지도하시는 분들도 이 입으로 호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계속적으로 명상을 하다 보면 계속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이 구강호흡이 잡히지 않고 코로 호흡을 하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명상의 효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호흡법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명상에서 첫 번째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숨쉬기 운동, 아무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꼭 자신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숨쉬기 운동이 결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쉽지 않다는 것도 나중에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호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호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